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가 23일까지 개학을 연기했지만 사교육 현장에는 휴원했던 학원들이 다시 문을 여는 등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57%가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될 것 같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온정의 손길이 인천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공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화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개학이 한 차례 더 미뤄졌는데요. 반대로 집단 감염 걱정에 휴원을 결정했던 학원가는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막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기 학생들로 붐벼야 할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교육부가 오는 23일까지 개학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휴교 결정이 내려진 학교와 달리 학원가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경기 부천 지역 내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이상 휴원에 들어갔던 경기 지역의 입시 학원들이 이달 들어 대부분 정상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휴원 일주일간 했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수업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다 많이 나오나요?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더 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다 수업 나오고 있어요. 교육부는 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의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여 곳 가운데 휴원한 곳은 5만여 곳으로 전체 43%에 그쳤습니다. 학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더는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지. 또 저희도 생기다 보니까 또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 나갈 돈 걱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속속 수업에 나서고 있는 학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제각각입니다. 엄마들이 학원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가까이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럴 텐데 혹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학원을 나오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독서실을 가거나 아니면 PC방을 가게 되는데 독서실이나 PC방을 가게 되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금 지원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휴원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학원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 학생 감염병 관리에 경영난까지 겹치며 사교육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평 갈산 2동 행정복지센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빨간 돼지 저금통. 남성은 돼지 저금통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품속에서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읽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남성. 복지센터 직원이 불러보지만 남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지센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미담이 들려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이재필 기자,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네, 한 남성이 익명으로 기부를 한 상황입니다. 돼지저금통과 함께 이제 한 통의 편지를 놓고 갔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돼지저금통은 낡아 보였는데요. 꽤 오래 모아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오래돼 보이는 이제 돼지저금통 안에는 모두 33만 9,410원이 들어 있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작지만 아끼고 모은 이 돼지저금통의 이제 돈들을 코로나19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갈산 2동에 놓고 간 겁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입니다.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던가요? 네, 편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제가 몇 년간 동전을 모아둔 저금통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장애우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고 주민센터 직원분께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분들께서도 바쁘고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부탁까지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으로부터 돼지 저금통과 편지를 받은 갈산 2동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5년 동안 저금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선생님하고 연락처랑 그런 거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하시고 성금 또 나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보다는 남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본인은 오랫동안 모아놓으셨던 돈을 저희한테 주셨다는 게 정말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저희가 이제 그 편지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중증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정말 그 뜻을 이어받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돈 의미 있게 잘 쓸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직원들은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인데요. 전국 군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헌혈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와 삼산동 삼보아파트 상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수아진의 사랑 더하기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 5,000개를 부평구에 기부했습니다. 부평 산곡의 한 마트도 우리 이웃들에게 손소독제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눔 활동에 동참한 마트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민들이 안 온다면 저희도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또 어려울 때 또 공급이 잘 안 될 때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위해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도 하고 또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요. 구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는 요즘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부천시 의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별진료소에서 도움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세 본사랑병원 권세광 부천시 의사회 코로나 대책 TF팀 간사와 전화로 연결해서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진료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의사회에서 뜻깊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 채취를 돕고 계시다고요. 어떤 취지에서 함께하게 되셨나요? 네, 저희 의사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군인이 아닌 그 의사들이 일선에서 싸워줘야만 되고요. 대구와 같이 지역 의사회가 그 사령부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천시 의사회도 조직을 정비하고 보건소 일요일 업무를 도와주기로 결정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더구나 부천의 보건소 상근의사 두 분의 피로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텐데요. 그야말로 우리 의료인분들께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겠지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이 신천지 교인들의 경우에 이 유증상자를 검사를 해보면 확진율이 80%가량 되는데요. 네. 실제로 부천 보건소를 찾는 의심자 대부분이 또 신천지 유증상자 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확률상으로도 확진자의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검사하는 이분이 정말로 확진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단히 엄격하면서도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부천은 보건소 공무원들의 팀워크가 매우 좋아서 네. 그래도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기 전에 이분들의 증상과 이력을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확진자의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이 되면서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천막 속에 진료소로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 교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되게 두려워도 떨고 있는 한 명의 환자로서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집중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체를 채취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채취하지 못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가짜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양성인데 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렇죠. 더 집중해서 확실히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사실 이 막연한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주 작은 증상에도 내가 이 코로나19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료소를 찾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 시민들이 원한다고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저희가 1339나 보건소에서 이분들의 이제 이력과 증상을 체크를 한 다음에 뭔가 좀 강력한 의심자로 분류가 되면 예약제로 선별 진료소로 예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부천 보건소에는 30명 가량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세에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그리고 덧붙여서 토요일에도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밖에도 부천시 의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평소에도 다양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부천시 의사회는 뭐 그 전부터 이제 경로당 주치의라 그래서 부천 시내에 있는 경로당 한 곳과 병원이나 의원 한 곳을 연결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매달 한 번씩 무료 검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 한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 부천시 중앙공원의 여러 병원들이 천막을 치고 무료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첫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제로 앞으로 있을 모임과 만남의 횟수를 무조건 줄이셔야 되고요. 네. 둘째는 이제 손 씻기죠. 손 씻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막이 인지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누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를 들어가거나 어딘가에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요. 셋째로는 이제 마스크 사용이죠. 마스크가 없는 상태라도 소독을 하거나 재사용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는 것이 나와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정말 걱정이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워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뭐 부천, 인천 시민 여러분 언젠가는 이 사태는 끝날 거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2주 정도는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부천과 인천시 방역팀을 믿으시고 지킬 것만 잘 지키시면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의사회가 반드시 함께 할 거고요. 저희 이런 자발적으로 이런 이 주말 이 진료에 지원해 주신 부천시 의사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도 대구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동료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세광 간사와 연결해봤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조로 연락이 두절됐던 신천지 신도 312명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소재를 파악한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 의심자를 선별해 우선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여전히 신천지 신도 12명은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시는 이들 12명의 소재 파악도 인천지방경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화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 등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실제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을 통해 지역 경제가 조금씩 순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대규모로 발행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민의 57%가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될 것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어려운 중소상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7%가 실제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보다 10% 이상 높게 나온 것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도민 80%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 상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운전가람 상가 번영회는 최근 10여 명의 임대인들이 월세를 20%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180개 점포가 있는 구리 전통시장에서도 40명의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으며 수원에서는 건물주 31명이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차를 타고 검사하는 드라이브스루형 선별검사센터를 운영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 두 곳에 설치되는 선별검사센터에서는 의심 환자가 차를 타고 센터 내를 이동하면서 문진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의사 1명당 하루 검사 인원이 10명 이내지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는 최대 54명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두 개 센터는 10개의 검사소를 갖추고 하루 최대 540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된 만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뒤 연령과 거주 기간 등 확인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받은 지역 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폐유리 유통 과정을 숨긴 채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6일 낮 12시 51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선녀바위 인근에서 16살 신모 씨 등 2명이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가 됐는데요. 신 씨 등은 바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물이 차올라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바닷가에서는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걸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날씨입니다. 반짝 찾아왔던 추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겠습니다. 3월 7일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한 주 사이에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다시 금세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강원과 영서 지역은 탁한 공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의 하늘은 맑겠고 파고는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